성공했는데 공허합니다. 인정받았는데 불안합니다. 칭찬을 들어도 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까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의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좌우되거나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게 두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감정의 뿌리는 생각보다 아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내 성격이야.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나라는 존재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타인이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학교, 직장, 사회가 요구한 모습. 우리는 그것을 진짜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을 수 있어요. 오늘은 왜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나를 찾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안다는 건 뭘까요?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를 아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 그리고 내 판단을 믿을 수 있다는 내면의 안정감.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삶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그 말이 아무리 부당해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반대로 칭찬을 받아도 진심으로 기쁘지 않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반응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야 내 생각을 정리하죠. 이게 바로 정체성 불안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우리는 여론이라는 법정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요. 그래서 외부의 인정에 지나치게 목말라 하게 됩니다. 박수갈채 한 번에 하늘을 날 것 같다가도 작은 비판 하나에 바닥으로 추락하죠. 유행에 쉽게 휩쓸리고 재미없는 농담에도 억지로 웃고 남들 눈에 좋아 보이는 걸 위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왜 자신이 이렇게 흔들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단단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흔들릴까요? 불편하지만 말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이건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어요. 아무도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체성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 형성됩니다. 마치 거울이 있어야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어린 시절 부모나 양육자가 아이를 따뜻하고 정확하게 바라봐 줄 때 아이의 마음은 이렇게 배웁니다. 내 감정은 믿을 만하다.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은 존재다. 아이가 속상해할 때 정말 아팠겠구나 라고 말해주는 것. 평범하지 않은 반응을 보여도 그럴 수 있지 라며 받아주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아이는 자기 감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건강한 자아의 토대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분명히 슬퍼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 정말 행복해 보인다라고 말하는 부모. 아이가 화가 났는데 왜 짜증을 내? 라고 반응하는 부모.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자기가 뭘 느끼는 건지 혼란스러워지고 결국 자기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의 진짜 감정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사실 아이의 감정을 제대로 읽는 부모는 드뭅니다. 부모라고 해서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도 배운 적이 없고 그들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부모가 아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는 거예요. 사소한 실수에도 넌 왜 맨날 그 모양이니? 라며 깎아내리죠. 실수할 때마다 역시 넌 안 돼 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아이는 자신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존재라고 믿게 됩니다. 이게 성인이 되어서도 따라다녀요.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 한구석에서 난 원래 별로야 라는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공허하고 아무리 인정받아도 불안한 겁니다.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정서적 방임이에요. 나쁜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학대를 하는 것도 아닌 경우죠.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뭘 하든 별다른 반응이 없고 아이를 제대로 바라봐 주지 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누군가에게 인식되고 반영되지 않으면 존재감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정서적 방임은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자신이 뭘 경험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나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는데, 지금도 나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 막막함. 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따뜻한 시선을 받지 못한 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면의 안정감을 갖기 위해 꼭 좋은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고 때로는 운이 따라야 하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첫 번째 거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 자신을 안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지, 시작점이 아니거든요. 진짜 시작은 훨씬 더 작고 구체적인 데 있어요. 바로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먼저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화가 났는지, 슬픈 건지, 불안한 건지. 우리는 의외로 자기 감정을 잘 몰라요. 그냥 기분이 안 좋다 정도로 뭉뚱그려서 느끼죠. 하지만,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이건 슬픔이구나 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조금 가라앉기 시작해요. 이건 혼자서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만 있을 뿐이에요.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나라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게 중요한 가치가 뭔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이 끌리는 게 뭔지, 어떤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어떤 상황에서 에너지가 빠지는지. 이건 한 번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신을 관찰하고 질문하면서 조금씩 윤곽이 잡혀가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쌓이면 그때 비로소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과 내 판단을 믿을 수 있다는 안정감이 따라와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확신이 먼저가 아니라 관찰과 수용과 이해가 먼저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될 거예요. 오래된 습관이 튀어나와서 또 자기를 비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것조차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또 나를 비난하고 있었구나. 이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누구나 흔들려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상처가 있고 불안이 있어요. 다만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다루는 법을 조금 더 일찍 배운 사람이 있을 뿐이죠.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 감정이 올라올 때 잠깐 멈추고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느끼고 있지? 그리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화, 슬픔, 불안, 외로움, 뭐든 상관없어요. 판단하지 말고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거울이 되는 첫걸음이에요. 빠르게 나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방향이지 속도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몇 달 만에 변화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길다고 해서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찾아보고 여기까지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그 작은 시작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진짜 나를 찾는 여정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